얘는 괜찮나요? 다음 넘길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이거를 수업 시간에 썼나? 아닌가? 이거 설명 듣고 싶은 사람 손. 다들 잘 그렸어요 이거? 그럼 나만 그리고 지나갈까?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오늘 배우는 내용을 배우면 우리가 1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는 무한대 내려가니까 뭐 대략적인 개형만 그리면 뭐 이렇게 생겼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줬어야 돼 너네 거기 그래프에. 다음 내용. 자, 얘 설명 듣고 싶은 사람 손. 없나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대략적인 개형만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야 돼요. 이렇게 점점 증가, 이렇게 그래프가 여기 0 이렇게 생겼어야 돼. 다음 지금 이렇게 안 나도 XLNX 설명 듣고 싶은 사람 없나요?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 개형이 얘 양수만 적용이 되고요. 마이너스 무한대 0 0이 더 세니까 증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졌어야 되고 절편은 1 아마 L은 1이 0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X분의 LN 설명 듣고 싶은 사람 손. 뭐야 왜 질문에 아무것도 안 나와? 다 그렸어? 이거 어떻게 그렸어? 수업 시간했어. 자, X sin X는 이거는 그린 사람 손. 너 어떻게 그렸어? 그럴까? 그래요? 네. 이건 정확하게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건 이따가 같이 한번 보고요. 시컨트 X 설명 듣고 싶은 사람 손. 네, 이것도 하고요. 그다음 X분의 X제곱 플러스 이것도 했죠? X 플러스 X분의 1 바꿔가지고 산술기하는 관계 이것도 되겠죠? X 플러스 사인 X 설명 듣고 싶은 사람 손. 하면 네,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오늘 내용 이제 하면 되겠네요. 얘 제일 어려우니까 얘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자, 시컨트 X부터 얘기를 하자면 자, 우리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얘가 누구의 역수죠? 시컨트는? 그럼 우리가 역수함수 그리기 그래프 그리기 방법을 안다면 코사인 그래프를 생각하면서 바로 그릴 수가 있는데 아직은 모르니까 정석대로 갈게요. 첫 번째 뭐 확인? 정역 확인인데 얘는 분모가 0이 될 때 정의가 되면 안 되죠. 코사인이 뭐가 될 때? 그 2분의 파이부터 이제 파이마다 갈 때마다 계속 정의가 안 돼요. 그러면 정의역을 굳이 쓴다면 뭐라 쓸까 얘들아? 풀어주세요. x 바 한 다음에 x는 뭐가 아니다? 2분의 파이 하나 써. 그러면 그 다음 간격이 몇 마다? 그럼 몇 파이? 플러스 n 파이 한 다음에 n은 뭐다? n 반대편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파이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정형 봤으면 이제 뭐 볼 차례야? 뭐랑 뭐? 주기성과 대칭성이 주기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 누가 주기를 띄는 애니까 삼각함수 코사인도 시컨트도 주기 띄는 애니까 주기성 있겠죠? 주기가 몇이냐니까 얘는 주기가 몇이라고요? 파이? 2파이여야 되지 않을까요? 2파이. 왜냐면 코사인이 주기가 2파이니까 2파이로 나오지 않을까? 아닌가? 그려보면 알겠죠? 파이로 나오나? 그냥 이걸로 봤을 때는 2파이일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무슨 성도 봐야 돼요? 대칭성. 대칭성은 내가 복잡한 거 보려고 하지 말고 우기함수인지만 체크하라고 그랬죠? x자리에 뭐를 대입해서. 근데 코사인 자체가 무슨 함수라서? 우함수. 그럼 코사인 마이너스 x는 어차피 코사인 x랑 어떠니까? 똑같죠? 그게 우함수죠? 그러니까 얘도 무슨 함수다? 우함수다. 자, 주기성 대칭성 봤을 때 이제 뭐도 볼까요? 저 x절편 정도는 기본으로 보면 좋겠지? 근데 코사인 분의 1인데 그게 0이 될 수는 없겠지? 왜? 코사인 0이 되면 정의가 안 되고 분자는 0이 될 수가 없죠. 1이니까. 그럼 얘는 x절편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 좌우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하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하면은 알 수가? 코사인 무한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사이에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계속 진동하기 때문에. 그러면 x가 뿔마 무한대로 갈 때는 볼 필요가 없어요. 안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정이 안 될 때 점근선들 막 생긴다 그랬잖아. 정이 안 되는 지점에서 점근선이 분명히 생길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이거는요, 리미트 x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로 갈 때, 그럼 처음에 2분의 파이에서 점근선 생길 테니까 0부터만 본다고 하면은 2분의 파이일 때 좌극한, 우극한을 관찰을 하라 그랬어. 자, 이거 한 다음에 코사인분의 이렇게 하면은, 자, 코사인 그래프를 상상을 한번 해볼게.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한 줄기 생겼고 여기가 2분의 파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x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면 2분의 파이에서의 좌극한이니까 실제로는 0보다 조금 어떤 값일까? 큰 값이니까 양수야. 그럼 0분의 1 하면 발산은 맞거든? 근데 부호가 멀어서 그럼 어디로 가겠다? 이렇게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죠. 근데 만약에 x가 2분의 파이 플러스로 갈 때 우극한을 본다면 코사인 x분의 1은 우극한이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실제로 0에 가깝지만 0보다 좀 어떤 값이라서 작은 값이라서 0분의 1이니까 발산은 맞아? 근데 부호는 뭐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대략적인 개형은 뭐 이렇게 되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그냥 미분할게요. f'x는 시컨트 미분하면 뭐였지 얘들아? 시컨트 먼저 그대로 써주고 거기다 누구를 곱해라. 거짓이었네. 코사인 제곱,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이런 느낌이네요. 자, 부호 변화를 관찰해야 되는데 일단 얘는 제곱이니까 분모가 0이면 정의가 되고 안 되고, 일단 코사인 0일 때는 정의 안 되지. 코사인 0일 때인 거니까 정의 안 되지. 그럼 얘는 항상 무슨 수일 수밖에 없겠네?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부호는 누구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 그럼 바로 사인 그려가지고 이렇게 뿔마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 지점은 사인이 부호 변한 지점이니까 처음에 몇일까요? 여기가 파이에서 뿔마로 바뀌면 이게 f 프라임인 거죠? 뭐하다가 뭐 한 거니까? 증가다 감소했으니까 무슨 값 가지겠네요? 극대값 가지겠죠? 여기는 몇 파이? 2파일 때는 이제 뭐하다 뭐 했으니까? 그럼 무슨 점이겠네? 극소점이겠죠? 극소 값을 갖겠지 그러면? 자, 그런 느낌이겠네요. 이게 함수, 얘 안 해도 되긴 한데 안 할게. 거지같이 미분하려면 짜증나죠? 안 할게요. 어차피 부드럽게 그리면 얘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될 것 같아. 만약에 변곡점을 찾아라 그러면 계산을 하긴 해야 될 텐데, 사실 따라하세요. 변곡점은 도함수의 극점. 이때가 더블 프라임이 몇이 될 때? 0이 될 때. 따라하세요. f 프라임의 증감 변화. 이게 f 더블 프라임의 무슨 변화랑 관련이 있을까? 부호 변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우리가 변곡점을 찾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사실 이게 0, 0, 0, 0일 때 그냥 찾으면 된다는 보장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얘 때문에 값이 바뀔 수도 있어. 실제로 이제 f 프라임 값이, 이게 f 프라임은 아니고 쌓이는 그린 거잖아요. 이게 C제곱 분해하면 실제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해. 엄밀하게 하는 건 아니야.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일단은 내가 0보다 오른쪽일 때만 그리면 반대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무슨 함수라서? 그래서 내가 지금 0보다 클 때만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자, 0일 때는 어떨까요? y절편도 한번 구해볼까? x에 0 대입하면 코사인 0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코사인 0이 몇이니까?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1 지나겠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가 지금 파이일 때였죠? 파이 2파이 3파이 이렇게 놔둘게. 자, 얘가 계속 뭐 할 거다? 계속 증가할 거야. 근데 어디서 정근선 생긴다 그랬어? 2분의 파이 처음 생긴다 그랬어. 그리고 언제도 생길 수 있고 2분의 3파이 언제도? 5파이 계속 생기는 거죠. 좌우극한을 그려봤더니 좌극한은 2분의 파이보다 조금 작을 때는 어디로 발산한다. 근데 지금 파이일 때까지 얘 조금 크게 그려볼까? 얘 파이, 2파이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계속 도함수의 부호가 뭐 1테니까 플러스니까 증가를 하긴 할 거야. 근데 어디로 계속 증가한다? 이렇게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사실 정확하게는 이게 이계함수까지 구해야 되겠네. 왜냐면은 이렇게 될지
뭐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정확히 판단이 안 되잖아요. 이교도함수 구해보면 얘는 플러스 2일 거야. 이건 안 할게요. 미분에서 계산해야 되는데 굳이 그것까지는 내가 하기 싫다.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0일 때 f' 값이 몇이 나올 테니까 이거 f'의 부호 관찰한 거죠? 0일 때 몇 나오는 거 확인했어? 0. 여기 접선 기울기 0이어야 돼. 이렇게 돼야 돼. 무함수에서. 이렇게. 자, 그리고 발산하다가 이제 좌극한, 우극한, 2분의 파이에서 우극한은 뭐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집중해야지 얘들아. 모를수록 봐야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시작하는 얘기야. 마이너스 무한대 시작하되 이제 증가의 감소에 여기서 증가 어디까지 증가하라 그랬으니까 파이까지 계속 증가야. 그럼 파이까지 계속 증가해. 그러면 증가하다가 이제 파이에서 뿔에서 마로 바뀌니까 무슨 점이 생기겠다. 극대점 생기겠다. 극대 값도 구해버리는 거야. 그럼 파이 대입해보세요. 코사인 파이분의 1 하면 되겠지? 코사인 파이가 몇이야? 마이너스 1. 역수 취해도? 여기 1이었죠? 마이너스 1이랑 이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그 대점인 거야. 극대점까지 계속 뭐한다? 증가하다 극대점 된 다음에 이제 계속 뭐한다? 감소해서 여기서 2분의 3파이에서 좌우극한 구해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확인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보면은 무한대로 확인이 되고 극소점이 1이고요. 극소값이 1이고요. 또 증가해서 무한대로 발산하는 걸로 나와 해보면 땡땡땡 그려주면 돼요. 정확하게 하려면 이계도함수까지 봐야 되는데 이거 미분 너무 짜증나지 않겠니?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인데 목소리는 뭐 굳이 쓸 수는 있겠지? 아니 짜증나게 할게. 자 그러면 뭐 분모는 어떻게 되죠? 불러주세요. C 4승분의 그 다음에 코사인에다가 코사인 몇 개 더 곱해요? 그러면 코사인의 세제곱 그다음 부호는 뭐로 붙여주고 마이너스 한 다음에 사인 그대로 놓고 C제곱을 미분하면 뭐 앞으로 나와주고 2 나오고 2C 한 다음에 이제 C 미분하면 마이너스 S 이렇게 되니까 원래 S 하나 더 앞에 거 그대로 놨었잖아. 그러면 부호는 뭐로 바뀌고 플러스 앞에 상수는 몇을 써주고 2 한 다음에 S가 몇 개? 2개, C 몇 개? 이렇게 되겠죠? 그럼 분모제 C로 뭐 해버릴까? 나눠버리면 C 3승분해만 부호가 바뀌네. 이 부호 플러스는 아니네 항상. 그럼 얘는 C제곱 플러스 2 S제곱. 근데 S제곱 플러스 C제곱은? 그럼 얘 S제곱 플러스 S제곱으로 생각하면은 요렇게 했을 때 몇이다? 그럼 이게 C 3승분의 1 플러스 기분 조금 좋아. 부호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해요. 계속 얘가 몇이랑 몇 사이의 값을 가지니까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 값을 가지는데 그걸 1만큼 위로 올렸죠? 몇이랑 몇 사이 값을 가지니까 0 또는 2 사이의 값을 가지니까 부호가 0 되면 뭐다? 플러스다. 음수가 될 일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 부호 따라가는 거네. 코사인 상승 부호는 코사인 따라가겠죠? 그럼 코사인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이 양수일 때는 이계도함수 부호도 양수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2분의 파이죠? 그럼 여기서는 뿔 맞풀이니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니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게 지금 이렇게 계속 하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왜 이렇게 되느냐 여기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이계도함수 부호가 음수죠? 그러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하게 증가해서 여기는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이거를 직접 판단을 해줘야 돼. 역수함수 그리기로 안 한다면 이렇게 직접 해주는 게 맞고 변곡점 구해라. 그럼 변곡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 부호 변한 지점은 있거든? 근데 그 지점이 정의역에서 다 빠져있어. 코사인 0 될 때라서 변곡점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다음 이건 이따가 역수함수 그릴 때 또 이거 예시로 내가 넣어놨으니까 그때 좀 더 쉽게 한번 우리가 써봅시다. 자, 그 다음 내용 추워요. 알겠어요. 그 다음 이거였니 얘들아? x 플러스 사인 x. 자, 얘는요. 자, 일단 마찬가지로 갑시다. 뭐부터 확인해야 되지 얘들아? 정의역, 정의 안 되는 지점 있어 없어?
없죠. 얘도 시리즈 전체 집합에서 잘 정의가 되고 얘도 그렇죠. 얘도 정의역은 시리즈 전체 집합이 되겠고. 자, 그 다음 뭐 확인하라 그랬죠? 주기성인데 얘는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계속 반복되니까 주기성을 띠죠. 얘는 값이 점점점 어떻게 돼? 커지죠. 그럼 같은 게 계속 옆으로 붙어서 반복될 수가 없어요. 비슷한 게 뭐 위로 올라가면서 붙을 수는 있겠지. 근데 확실한 건 주기함수는 아니에요. 주기함수 옆으로 똑같은 게 계속 반복돼야 되니까. 자, 그럼 얘는 주기성 없고요. 대칭성은 우리가 x에 뭘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x 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사인 x, 아니, x, 사인 마이너스 x인데 사인은 마이너스 밖으로 뭐 할 수 있어서? 뺄 수 있어서 이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사인 x. 처음 식이랑 뭐가 반대? 부호가 반대. 그럼 무슨 함수? 기함수예요, 기함수예요. 그럼 얘도 양수 부분만 보면 그냥 대칭해서 그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의 양쪽 끝을 봐야겠지? 아니면 절편도 볼까요? 0 될 때는 근데 되게 많아. 아, 아니네? 안 맞네? 0 될 때는 많이 없네요. 얘가 마일부터 1 사이 값을 가잖아. 그럼 얘가 2 요렇게만 돼, 아니면 1 요렇게만 돼버려도 1보다 커지면 얘가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겠죠. 네, 그럼 는 0에서 풀어되는데 는 0은 사실은 우리가 이게 다항이랑 지수의 방정식이기, 다항이랑 삼각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애를 다 구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대략적으로 그냥 이렇지 않을까라고 예측만 그냥 하는 거야. 참고로 이걸 보는 가장 편한 문구는 빼기 함수를 관찰하는 건데 x 마이너스 사인 x 빼기 함수를 보는 게 제일 편해요. 정확히는. 그럼 얘는 y인 x는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사인 x는 참고로 사인이 마이너스 사인이 x는 0에서 기울기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요? 1. 그래서 누구로 근사시켰죠? 사인을 x로 근사시켰잖아. 그래서 실제로 얘는 마이너스 사인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시작해. 이렇게 시작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얘 빼기 함수 한다고 치면 여기서 이렇게 돼서요. 빼기 함수 그대로 그려주면 이 교점이 하나밖에 없네? 교점이 하나밖에 안 생겨요. 여기서 기울기 1일 때가 여기가 기울기 1일 때거든? 안 만나. 기울기 다시 작아지기 때문에 거리가 더 얘는 그대로 기울기 1인데 얘는 1에서 기울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안 만난다 그러면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 하나밖에 안 만나는구나. 기함수니까 반대편 안 봐도 되고 여기 원점 하나밖에 없는 거야. 빼기 함수의 교점이 하나밖에 없겠다라고 우리가 두 함수의 위치 관계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좀 많이 복잡한 내용이죠. 이렇게까지 하는 문제는 뭐 거의 킬러라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어디까지 했니 우리? 절편. x절편은 일단 몇 하나밖에 없는 거 확인, 0 하나밖에 없는 거 확인. 그럼 이제 그래프 양 끝을 봐야 되는데 x가 무한 들어가면 얘는 몇이랑 몇 사이 값이고 0이랑 마이너스 1부터 1, 얘가 어디로 발산해버려? 무한대. 그러면 무한대 플러스 마이너부터 1 사이면 몇이에요? 그게 무한대죠? 네. x가 마이너스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무한대. 안 봐도 되긴 해. 기함수니까. 이 정도 써볼까? 특이사항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양끝 봤으니까 그 다음에 점근선은 미분해서 확인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바로 미분할게요. f'x 미분은 어떻게 되느라 1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왜 미분해? 도함수에 뭘 보려고 미분하는 거야? 구변화 보려면 당연히 그래프 그리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그래프를 그리십시다. 코사인 x는 마이부터 1 사이인데 위로 얼마 더 올려버리면 1만큼 올리면 그래프가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계속 뭐만 한다는 얘기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증가만 한다. 플러스 0, 플러스 0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증가 0, 증가 0, 증가 기울기 0, 증가 기울기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그냥 밑에 거 그려도 되지 않을까? 땡땡땡 해가지고 일단 얘 기함수고 0 대입하면 어디 지나는 거 알고 있으니까 0,0 이렇게 지나는 거 알고서 체크해놓고, 자, 그런 다음에 기울기가 몇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2에서 시작해요. 기울기가 이렇게 2로 올라가. 기울기가 그러다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 점점 감소해서 기울기 몇 딱 찍는 거야? 0 찍는 거죠. 파이에서. 그럼 증가하다가 이렇게 돼서 기울기 0 찍겠지? 이해되나요? 도함수를 이용한 개형처럼 숫자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다가 이제 계속 뭐 하기 시작해요? 증가하는데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 기울기가 점점 커지죠. 기울기는
이게 F 프라임 그래프를 그리면 이 F는 뭐야 이거는? 뭘 쓴 거죠? 잘못 쓴 거거든요. F 프라임이죠. F 프라임 값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니까 기울기가 점점점 커지는 거니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게 도함수에 F 프라임의 증가한다? 그럼 F 더블 프라임 얘 도함수의 부호는 뭐다? 플러스. 그래서 얘는 아래로 볼록하게 증가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F 프라임 뭐 하고 있어요? 감소. 그러면 얘 도함수인 F 더블 프라임의 부호는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그러면 얘는 어디로 볼록하게 그려질 거야? 증가는 위로 볼록 이렇게 증가하겠죠. 하다 기울기 0 찍어야 되죠. 이렇게. 그럼 여기 기울기 0 한 다음에 계속 반복. 요렇게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겠죠. 반대편에 기함수니까 안 그려도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비슷한 모양이 반복되는 건 맞지만 주기함수는 아니에요. 변곡점은 요 지점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바뀌는 요 지점들 구하라 그러면은 요 지점 그냥 찾아주면 되겠죠? 따라하세요. 변곡점은 도함수의 극점이 생길 때 도함수에겠죠? 도함수에서 극점이 생긴다. 기울기의 증감이 F'의 증감이 바뀌었다. F 더블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었다. 그래서 변곡점이 생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 그렸으니까 그냥 나머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아까 넘겼던 이거 남았죠? 자, 얘는요 곱하기 함수 그리기로 하면은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편한데 엄밀하게 하기 좀 힘든 케이스가 맞아요. 왜냐? 도함수의 부호 변화 관찰이 좀 힘들어있네. 그 부분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도함수를 보면은 F'X 불러주세요. 고백비법 하면 되겠죠? sin x 플러스 x 코사인 x 이렇게 되겠죠? 자, 얘 부호 변화 관찰을 하려면 보통은 얘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 근데 이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가 야, x sin x 못 그리는데 x 코사인 어떻게 그리니? 못 그려요. 못 그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부호 변화만 딱 관찰을 하는 거야. 그러면 대입해요. 적당히 대입해서 부호 언제 변할지 관찰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못하겠다? 그게 좀 까다로운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재채기할 것 같아. 나 그거 아니야? 여기 누르면 재채기 하고 싶으면 없어진다. 해왔어? 안 해봤어? 괜찮았어. 자, 따라하세요. 부호 변화는 0과의 대소관계 변화. 그래서 이렇게 대소관계 변화를 관찰하는 거야. 이게 성립한다? 그러면 뭐 하고 있는 상태다? 이거 하면 뭐 하는 거다? 증가한다. 그래서 얘 식을 계속 변형해가면서 증가하는 상황을 좀 더 찾아보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얘를 넘길게요. 우리가 항이 두 개밖에 없고 하나는 사인, 하나는 코사인이다? 넘겨가지고 코사인 나와서 탄젠트 만드는 게 자주 나오니까 좀 눈여겨 가면서 발산적이니까 사인 x하고 x 코사인 x 마이너스 x 코사인 x 이렇게 한 다음에 양변을 코사인으로 뭐 해버리면 문제가 있어요. 와, 부등식인데 코사인이 양수인지 무슨지 알 수가 없고 심지어 0이면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간을 잘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해서 관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좀 거지 같아서 이거는 뺄걸. 구간을 나눠볼게요. 코사인의 부호가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 1번 0보다 크고 x가 2분의 8보다 작을 때 이렇게 볼게요. 그럼 이럴 때는 코사인이 뭐일 때랑 똑같은 말이에요? 양수일 때. 그럼 나눠버리면은 좌변은 뭐가 되고? 탄젠트 x 크가 나갔다 뭐보다? 탄젠트 x가 마이너스 x보다 위에 있을 때는 뭐한다? 증가한다가 되는 거고. 자, 2번 2분의 파이 0 될 때는 안 할게요. 그럼 2분의 파이보다 크고 x가 뭐보다 작을 때로 놓으면 마이너스일 때 싹 다 구할 수 있을까? 2분의 3파이 이렇게 놓으면은 뭐가 반대로 바뀌어야 돼요? 탄젠트 x가 그 2번에는 마이너스 x보다 작거나 같으면 증가한다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만 더 쓸까? 3번 그러면 2분의 3파이부터 언제까지는 계속 플러스가 유지될까요? 2분의 5파이까지. 이때는 얘랑 똑같겠지? 아이씨, 일반화 쓰기가 좀 너무 귀찮네. 네, 뭐 그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와, 이거 좀 까다로운지 잘 봐. 탄젠트랑 마이너스 x를 같이 그려야 돼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딱 2파이까지만 그려볼게. 일단은
탄젠트 x는 0,0 지날 때 접선의 기울기 몇이다? 1이다. 그래서 우리가 x분의 탄젠트 x가 0으로 갈 때는 몇으로 수렴하는 거야? 1. 얘네들 똑같다고 봐도 되니까 근사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탄젠트 이렇게 기울기 1로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기울기 1, 기울기 1 이렇게 쓸게. 그 다음에 누구랑 비교를 하는 거야 이제? y는 마이너스 x 하면은 1이랑 얘가 교차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대충 봐. 여기 지난다고 해주세요. 이 기울기 마이너스 1 정도로 생각을 합시다. 자, 이게 y는 마이너스 x, 이게 y는 탄젠트 x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거 지울게. 이제 f의 부호 변화만 내가 관찰을 하면 되는 거죠. 이건 f' 그래프를 그린 건 아니야. f' 변형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내가 0과의 대소관계 변화로. 자, 일단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부터 봅시다.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f를 이제 증가 감소로 판단을 할 거야. 여기 2분의 파이라고 합시다.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어떠면 증가냐면 탄젠트가 어떻다면 탄젠트가 마이너스 x보다 어디 있으면 크거나 그러니까 위에 있으면 f도 증가를 한다는 거야. 지금 요 사이에서 누가 더 위에 있어요? 그래프상? 그럼 f는 뭐 하겠네? 증가. 이 0 대입하면 0,0 지나니까 0,0 찍어놓고 시작할게. 여기 지나고요. 여기서 증가할 거야. 어디까지 얼마나 증가할지는 일단은 아직은 모르겠지만 증가하겠다는 건 확실한 거죠. 또는 여기 밑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써도 나쁘지 않아? f의 증가 완료이다. f 증가한다 이렇게 써도 나중에 한 번에 그려도 되겠다. 적당히 그냥 이 화살표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쓰든 여기 쓰든 여기 쓰든 네 맘대로 적당히 너네 보기 좋은데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는 탄젠트가 어떠면 f가 증가하는 거야? 탄젠트가 어떠면 아래 있으면 f는 증가하는 거야. 내가 봐. 요 사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니까 내가 봐. 지금 처음에는 누가 더 위에 있어? 마이너스 x가 더 위에 있죠? 그럼 f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증가. f 계속 증가해. f 계속 여기까지는 계속 증가해. 그러다가 여기서 대소가 바뀌지. 이제 누가 더 위에 있어? 이 범위에서는 탄젠트가 위에 있으면 뭐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감소하는 거야. 이 범위에서 계속 감소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또 이 범위에서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탄젠트가 얘는 또 얘랑 똑같으니까 탄젠트가 위에 있어야 증가야. 근데 지금 여기서는 누가 더 위에 있어? 마이너스 x가 위에 있죠? 그럼 뭐 하다가? 감소하다가 뭐 한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지. 자, 일단은 얘는요. 그러면 얘네 둘이 만약에 똑같잖아? 얘네들이 똑같으면 접선의 기울기 몇인 거야? 얘 넘겼죠? 넘긴 애가 얘네들이 똑같으면 얘는 몇 되는 거야? 아니, 얘네들이 똑같아. 그럼 넘기면 몇 대? 0대 기울기 0인 걸 찾고 싶다? 얘네들은 무슨 점일 때? 교점일 때 찾으면 돼요. 이게 넘겼을 때랑 똑같을 테니까. 자, 그러면 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다? 미분한 다음 0 대입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그거는 0이다. 그리고 얘네들이 만나요. 요때도 기울기 몇이다? 0이란데 지금 뭐하다 뭐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증가하다 감소로 바뀐 거죠. 야, 근데 이거 거지 같다. 거지 같네. 증가하다가 여기서 극대점, 그럼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극대점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이 지점, 이 교점에서 극소점만 가지겠죠? 이거는 직접 값을 대입해서 확인해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언젠지 우리가 알 수가, 그래서 못 구해. 이거는 못 구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래프를 이 거지 같은. 여기서는 더 설명이 쉽지가 않네.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 이건 곱하기 함수 그리기 오늘 이따 배울 거야. 그거 하면은 납득이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이 정도밖에 없어요. 이 선은 여기서 더 알 수가 없어. 자, 얘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많이 나온다면 이 정도 정보만 뽑아내는 문제로 나올 거야.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기울기 0으로 시작해서 증가하다가
정확히는 모르겠네. 대충 뭐 요렇게 되고요. 하고 파이에서의 절편 x가 0일 때도 절편이지만 사인이 0 될 때마다 계속 0 되죠? 그러면 파이일 때 또 0이 될 거야. 여기가 파이였죠? 여기서 내려와서 0 찍어줘야 돼요. 감소하는 구간은 맞죠? 근데 여기 0 찍고 계속 감소를 해야 돼. 극소까지 계속 감소를 할 거야. 그러다가 이 2파이일 때 2파일 때 또 0 찍으면서 증가해서 이렇게 값은 점점 올라가게 돼요. 이건 계산을 우리 할 수가 없어. 이 x좌표를 정확히 못 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곱하기 함수 그리기를 생각하면서 확대해서 그려주면 어떻게 되느냐. 약간 오늘 미리 배울 거니까 좀 봐보세요. y는 x, y는 마이너스 x를 그려놔. 사인이 1이 되는 순간 그럼 fx는 뭐랑 딱 겹쳐질까? 사인이 1일 때는 fx랑 y는 x랑 어떻게 돼요? 사인 값이 1이 되면 똑같아지겠지. x 값이랑 똑같을 거야. 예를 들면 x가 파이일 때 아니 2분의 파이일 때 그러면 사인 2분의 파이 하면 몇이야? 2분의 파이? 그러면 y좌표 몇 나와요?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봐봐. fx가 x 사인 x잖아요. 얘가 지금 1부터 1까지 왔다 갔다 하잖아. 봐봐. 얘가 1이 될 때 그러면 x가 몇일 때 예를 드는 거야? 2분의 파이일 때 그럼 얘는 몇 대요? 2분의 파이? 그러면 몇 콤마 몇을 지난 다음에 해석하면 돼? 2분의 파이 콤마 2분의 그러니까 y는 x랑 만나는 거야. 사인이 몇이 될 때마다 1이 될 때마다. 그러면 반대로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때는 누구랑 만날까? 마이너스 x랑 만날 거야. 그래서 얘는 여기 사이에서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진동하듯이. 이거는 요걸로 우리 여기서는 판단하기 힘들어요. 교과과정상 이거는 우리가 제대로 그리긴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인 개형을 아는 수밖에 없어요. 곱하기 함수 그리기 이용해서. 교과서 내용은 아니죠 이거는. 자 봅시다. 오늘 배울 내용 하기 전에 우리 뒷부분에 몇 가지 내용들만 간단하게 볼게요. 방법은 빼기 하고도 안 하겠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이제. 이거는 센 수준에서 몰라도 되니까 일단은 안 한다. 나중에 기출할 때 한번 미분함수 쭉 다 정리를 해줄게. 이것만 일단 봅시다. 자, 직선운동에서의 속도가속도인데요. 수투에서 했던 건 우리가 따라하세요. 직선운동. 이건 1차원 운동이에요. 1차원이 뭐냐? 얘 상태를 표현하는데 숫자 하나면 충분하다. 1차원 운동이라고 불러요. 자, 직선상에서 우리가 움직일 때 얘 위치를 ST 이렇게 놓기도 하지만 교과서에서는 X는 이렇게 주기도 하죠. 자, X라고 한다면 얘 속도 VT는 이 X를 뭐 하면 되는 거였죠? 미분하면 뭐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F 8T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속도까지 구하고 싶다 그럼 누구를 뭐 해버리면 V를 미분하면은 그러면 F 한다 뭐라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자, 속력의 정의가 뭐였죠? 누구의 뭐? 속도의 절대값, 정확히 말하면 따라서 속도의 크기. 속도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절대값 기호로 표현을 하는 거였어요. 이거였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거 일단 쓰시고요. 바로 넘어갈 테니까. 그래요. 이게 수투 내용이었어요. 수투 복습이야. 이게 조금 더 확장돼서 우리가 평면 운동을 배우게 돼요. 평면 운동은 위치를 표현할 때 숫자가 2개가 필요해. 괜찮아. 일단 안 써도 되고. 이거 그냥 보면은 아는 거라서. 아니면 영상 보고 그냥 요것만 채워놓으세요. 그냥. 아니면 빈 공간에 미리 써놔도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면 운동상에서 하게 될 건데, 평면 운동 차이가 뭐냐? 얘 위치를 표현할 때 숫자 하나로 표현이 안 돼요. x좌표에 대한 식이 따로 나오고요. y좌표의 규칙이 따로, xy 좌표의 규칙이 따로따로 있어요. 음함수 비빔법 할 때 하듯이 이렇게. 매개변수 비빔법이죠. x가 t에 대한 식으로, y가 t에 대한 식으로. 얘 위치는 매개변수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될 수 있고, 참고로 이거는 정확하게 설명하기 쉽지가 않아. 왜냐면 이게 벡터예요. 속도는 벡터야. 너네 물리 1 배운 친구들이 이거 처음 들어볼 거야. 왜냐? 물리 2 내용으로 넘어갔어요. 평면운동 물리 2야.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일단 받아들이세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위치 x, y 이렇게 표현하는 이게 벡터 표현이에요.
벡터의 x의 규칙, y의 규칙을 표현하는 건데 일단은 모르는 친구가 많으니까 네,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다 라고 표현을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속도를 알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따로따로 지금 이 점피가 이동하는 경로를 그대로 그린 거야.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지금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 x좌표가 여기 ft, gt가 되는 거고 이 점에서의 따라하세요. 속도, 위치의 순간 변화를 위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는 딱 움직이는 이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이 그려질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너네 그 프린트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난 지금 옆에서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x 따로 y 따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돼. 왜요? 하면 이거 기하 내용이에요. 벡터 내용이라 설명해주기 쉽지가 않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외우는 거는 간단해요. 아까 이렇게 표현해줬죠? 이게 좌표가 아니야. 좌표 같지만 좌표로 표현할 수도 있어. 좌표기도 하지만 이걸 벡터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괄호, 점 찍듯이 순서상으로 소괄호를 묶어주고요. 이 x좌표를 미분해. 그럼 뭐가 되죠? f 프라임 K하고 콤마 한 다음에 y좌표 미분해요. 그럼 뭐가 돼요? 이게 벡터에서는 x성분, y성분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또는 벡터를 안 배워서 교과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x 미분해서 그냥 x 프라임은 이렇게 나와요. x 프라임은 또는 dy dx는 이렇게 나올 거야. x 프라임은 f 프라임 t, y 프라임은 g 프라임 t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교과서상에는 이게 맞아요. 기하가 선택 과목으로 빠졌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가속도는 마찬가지. 한 번 더 뭐 해버리면 그럼 뭐라고 쓸까 얘는? f 더블 프라임 t 콤마 이렇게 돼요. 자, 또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건 기하 표현. 이거는 x 프라임, x 더블 프라임은 하고 f 더블 프라임 t, y 더블 프라임은 g 더블 프라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여기 괜찮아. 문제가 뭐냐? 속력이 납득할 수가 없어요. 속력은 따라하세요. 속력은 속도의 크기 x 프라임이 이거 y 프라임이 이거야? 속도는 어떻게 될까?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거 기하로 이게 벡터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벡터의 크기는 x 성분 제곱 플러스 y 성분 제곱으로 치시면 된다로 배웠는데 기하 안 배우고 이걸 가지고 속력을 구해라? 몰라요. 그 무작정 외워야 돼. 그래서 무작정 외우세요. 자, 좀 외우기 편하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자면 봐봐. 여기서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있잖아요. 어떤 기하에서는 왜 벡터 공식 그렇게 나오냐면은 얘를 이렇게 x축에 평행하게 y축 평행하게 따로따로 이걸 벡터를 분해한다고 하는데 그냥 따로따로 쓰는 거라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따로따로 쓴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 쓰는 거야. 이 가로 길이가 의미하는 게 이게 f 프라임 t고요. 얘가 되는 거야. 세로 길이가 의미하는 게 얘를 의미하는 거야. g 프라임 주황색으로 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따라하세요. 속도의 크기, 이 화살표 길이랑 똑같은 말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빗변의 길이를 구하면 그게 속도의 크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피타고라스 정리 쓰니까 뭐 씌워놓고 루트 한 다음에 가로 길이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f 프라임 t의 제곱 더하기 그다음 높이 제곱은 어떻게 되죠? g 프라임 t의 제곱. 왜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설명할 수가 없어. 벡터요. 네, 외우세요. 그냥 이거는. 그나마 외우기 편한 거는 이렇게 가로랑 세로로 분리한 다음에 이 대각선의 길이를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한다 라고 외우면 그나마 좀 외우기 편하지 않을까. 벡터 여기 끝까지 한 친구 한 명도 없죠? 재원이 한 명 있구나. 너 기억나냐? 나머지 친구들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외워야 돼요. 이거는 속도의 크기, 속력이고요. 적분 파트에서 이동거리 할 때 또 나오니까 있는 거 알아놔야 돼요. 이런 비슷한 게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위치를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표현하고 속도도
x축 방향 속도와 y축 방향, 이게 x축 방향 속도 써줄까? x축 방향 속도, 얘가 y축 방향으로의 속도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속력은 저 대각선의 길이, 빗변의 길이라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구한다. 우리가 벡터를 다시 배우지 않고 이 부분을 하려면 이 정도 선에서 외워야 돼. 이제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최대한은 설명했고요. 이 외에는 이제 벡터를 해야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구해나 봅시다. 지금 계산이나 해보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요. P의 위치가 x는 하고 뭐 식으로 나갈 거야. 뭐 t 플러스 sin x, y는 1 플러스 코사인 x, 뭐 이렇게 준다고 쳐보세요. 위치가 따라하세요. x 따로, y 따로. 평면이동 2차원이라서 두 개의 값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 그래서 2차원. 자, 그럼 P의 속도를 구해라. 그러면 x 따로 y 따로 그냥 해주면 돼요. 이거 미분하면 뭐는 하고 쓰면 되죠? x 프라임은 한 다음에 뭐라고 쓰면 되니? 아, 이거 뭐야? 이거 t가 돼야죠? t. 매개론에서 t를 표현한 거야. 그럼 뭐라 써요? 1 플러스 코사인 t. 그 다음에 y축 방향 속도는 뭐라고 쓰고, y 프라임은 한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그랬을 때 가속도도 구해라 그러면은 p의 가속도는 누구를 또 미분해버리면 x 프라임 미분하면 이제 x축 방향의 뭐를 구하게 되는 거죠? 가속도 따로 구하게 되는 거야. 분해한다고 하는데 그건 몰랐대요. 자, 미분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사인 t. 그 다음에 y축 방향 가속도는 기호로 뭐라 쓰고, y 더블 프라임은 한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막 이런 거 물어볼 거야. t는 2분의 파이일 때 속력 이렇게 물어볼 거야. 따라서 속력은 속도의 크기, 피타고라스 정리 라고 외워야 돼. 따라서 속력은 속도의 크기, 피타고라스 정리. 그래서 밑변은 무슨 축 방향 속도? x축 방향 속도. 높이는 y축 방향 속도에서 무슨 정리를 써서 해서 속력을 구한다는 외워야 된다 그랬죠? 이거는 우리가 이거 하려면 또 벡터를 다 설명해야 되니까. 자, 이거 구해라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올까? 루트 한 다음에 여기 x 프라임에다가 여기 2분의 파이 대입한 거죠? 그러면 2분의 파이 대입하면 여기 몇 대니? 그냥 1만 남기지. 0대니까 1이겠죠? 1에 제곱 플러스, 자, y축 방향 속도에 제곱해주면 되겠죠? 속도 이거니까 2분의 파이 대입하면 이거 몇 대네요?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몇이에요?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하면 몇이다? 정규분 루트 이렇게 말해주면 돼. 수초랑 약간 다르죠? 공식 외워서 이거 풀어야 돼. 너네 알아야 첫 번째 위치 속도 가속도를 따라하는 얘기는 아니었어. 위치 속도 가속도를 x축 방향 따로 y축 방향 따로 관찰을 해요. 위치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가속도도 그렇고. 근데 만약에 속력을 구하고 싶다? 그럼 무슨 정리로 써야 된다? 피타고라스 정리 써야 된다는 외우세요. 이거는 외워야 돼. 너네가 이 정도도 안 외우고 못 풀겠어 이러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 속도 가속도 구할 수 있고 속력 구할 수 있고 정도는 돼요. 이걸 할 수 있어야 이제 적분 파트에서 우리가 이동거리나 뭐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속력 구하는 것까지는 알아야 돼요. 다 썼니 얘들아? 그 다음 내용 또 있냐? 마지막에 세 개. 네. 그러면 빠른 주식을 하고 한 3분 마셨다가 바로 오늘 그래프 그리는 거 마무리를 좀 해봅시다.